네, 그럼 지금부터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7개 정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여의도 불꽃 집회에 이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또 3당에 또 다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2월 15일 여야 5대 원내대표들의 이름으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현재 국회 논의사항을 비판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진행 순서는 발언을 짧게 할 거고요. 참석하신 내외빈 분들 굳이 구태여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과 달리 퀸의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리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압축적으로 좀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발언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이시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강자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입니다. 예상대로라고 하면 자리는 지금 각 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고 머리를 모아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제도 국민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으면 설득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하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300석으로 고정하고 200, 지역 200, 비례 100, 2대1 좋습니다. 53석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무마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제 받으면 연동형 받겠다고 합니다. 개헌 없이 가능한 주장입니까? 여러분, 지난번 개헌 논의 때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한국당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도 안조차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우습습니까? 이것이 1월 말까지 합의안 내놓겠다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당의 입장인지 정말 참담합니다. 두 거대 양당의 반개혁, 반정치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국민들이 또 길거리로 나아가 촛불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무엇을 하고자 그 어려운 선거 과정을 돌파해서 의사당에 진입했는지, 이 땅에서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공당은 어떻게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흘려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권 없이 밥값하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길 촉구합니다. 프레스 요청이 있어서 구호를 하나 외치겠는데요. 구호는 우리 항상 모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고 단 한 번도 발언을 못 해주신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 좀 마이크를 드려서 구호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그러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하라 우리가 들고 있는 그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의하라를 우렁차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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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라. 예,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하겠습니다.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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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푸드트럭을 끌고 전국을 돌면서 카페인 중독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 마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하나도 늘리지 말아라. 내가 입니다.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은 이거 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합의문이 그저 폐지처럼 휴지처럼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합의. 참 오죽하면 저희가 또 국회 계단에 나와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그러나 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한다. 좋습니다. 저는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것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준연동형, 보정연동형, 복합연동형. 이게 무슨 연동형입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200명으로 했으면은 250명 현재 지역구를 200명으로 어떻게 줄이겠다. 그 의지 표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손혜원 의원 탈당을 한다고 하면서 당의 원내대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갈을 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 결코 투기를 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딸이다, 남편이다, 친구의 뭐다 하면서 20채가 넘는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러니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실로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서 재판 청탁을 했습니다. 재판 청탁이나 하는 국회의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폐지하겠다, 예산을 전체를 동결하겠다, 세비 줄이겠다, 보좌관도 줄이겠다, 암만 떠들어봤자 그건 해라.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하나도 못 늘리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14일자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선거제도 개혁 개선에 대해서 55.5%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 47%, 반대가 34%.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옳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 늘려서는 안 된다가 60%가 넘습니다. 저희 국회 정말로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300명 안, 중앙선관위에서도 300명, 그 안에 200대 100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받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라면은 그러면 253석의 국회의원을 200석으로 어떻게 줄이겠다 그 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말씀드립니다.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 거기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자 이게 우리가 10% 국회의원 늘리는 거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예산 더 쓰지 않겠습니다. 재판 청탁하지 않겠습니다. 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은 그저 단지 의원 정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촛불 정신으로 촛불 혁명으로 이런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단계 더 높여서 합의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정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국회를 허수아비 만들고 국회가 내각이 허수아비가 되는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참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고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자, 이런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제 국민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그 정치 개혁에 관한 공의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다시 그거 공의를 좀 묻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또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당사상 최초로 원내에서 3야당 연대, 정책연대, 행동연대가 굳건하게 가고 있고 또 원외정당과 함께 굳건하게 연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연대가 또 함께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촛불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뀌려면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에 분노하는 것은 쉽고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박정희 독재를 분수하는 것은 척이 분명했으니까 쉽지만 나의 삶이 팍팍한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척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의지를 갖는 사람이 바꿔갑니다. 우리 국민은 이 역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미 절반은 바꿨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힘으로 집권한 정부 여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검찰 개혁하라, 체벌 개혁하라, 두 가지 함성이 제일 컸습니다. 검찰 개혁 어디 갔습니까? 체벌 개혁 어디로 갔습니까? 개혁 의지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 개혁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 성공하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촛불 정권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으면 개혁의 여정을 포기하면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야3당 손잡고 시민의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300명, 더불어민주당 130명 믿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113명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자기들 편입니다. 자신들의 영달과 자신의 자리, 재선, 이것만이 그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국민이 불쌍합니다.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을 만들라고 원자력도 그렇게 해서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5천만 국민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300명의 시민의원단을 만들고 2달 동안 집중학습, 독일식 연동제는 뭐고 덴마크는 네덜란드는 미국은 일본은 한국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전국을 다니면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미디어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집중 토론 6개월이면 안 만들 수 있습니다. 9월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회부하십시오. 시민이 만든 안을 결정은 국회가 합니다. 여야가 시민이 만든 안을 국민이 만든 안을 감히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로 차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남아있는 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외 8당과 7당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민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그런 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 100년 전에 민주공화국을 선포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반 왔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한반도로는 평화체제 이루는 원년이 돼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포용적인 정치체제를 만드는 원년,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요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의견 들으니 또 살아생전에 노회찬 의원께서 2018년 12월 31일에 국민 총투표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묻자라는 일성을 국회에서 내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은 정의당을 대표하여 윤소아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우리식 연동형은 없습니다. 민주당식 연동형이 있을 뿐입니다. 한 준연동형제 전체 투표율에서 50%에 해당하는 의원에만 적용하자 기가 막힙니다. 복합형 연동제 정당 득표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득표하고 합쳐서 그거 나누어서 그 비율로 하자. 위헌 소송 들어가면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보정형이요? 아니 소수 정당 특히 저희 정의당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몇 석 조금 더 줄 테니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이것은 민주당의 아니라고 꼼수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합니다. 의원 정수 늘리는 거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국회의원 활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래 늘리자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이 정치하는 국회가 아니라면 더 늘리죠. 그래서 정치개혁하자. 국민의 싸움 제대로 만들어내자. 착각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 따박 들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한 대로 안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국민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을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 선거제도 계획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계획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확대,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이를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계획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 없이 내팽개쳐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 계획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 계획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세 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 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 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트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나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측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 2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님, 그리고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좀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1월 합의 처리하라. 두 거대 양당은 각성하고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끝까지 또 자리 지켜주신 우리 김삼아 의원님, 최이배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최전배 의원님, 먼저 가주신 이찬열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 네, 모두들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경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